이거는 20대 아이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할 때 이 국군 장병들을 교육하는 그런 위치에 계셨던 분이 저런 사명을 갖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이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왜 무너집니까? 북한의 대남 공작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안보는 다른 건 다 아니에요. 오직 북한의 이 대남 적화 공작에 의해서 지금 어디에서 무너지고 있느냐? 국방력에서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우리들의 잠재된 의식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기가 아무리 강한데 그 무기를 사용해야 될 사람들의 생각이 흐리멍텅해가지고 북한의 대남 공작에 의해서 이 정신이 좌우되고 있는데 이게 무기가 아무리 강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커다란 문제가, 이런 정말 중차대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는가 이런 고민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본 결과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는 것은 초대 대통령, 우리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의 사견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떤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와가지고 나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한 50대 그때 됐어요. 나 때리려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가 이승만이 얼마나 독재자인지 아냐? 그래서 막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나를 막 때리려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맞으면 맞죠. 그죠? 어떡하겠어요. 때리면 맞아야지. 그래서 내가 이승만 대통령 때 살펴났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독재자인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싫습니다. 나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려놓지 않았느냐. 이게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야.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아니 그 권력이라는 거는 잡기도 힘들지만 내려놓기는 더욱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그 죽지 않으면 내려놓지 못하는 게 권력이라서 북한의 김일성 족속들은 자기만 해먹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해먹고 그 아들이 또 손자까지 해먹고 지금 3대를 세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에 북한 주민들이 행복했느냐? 북한 주민들은 300만 명이 넘는 아사자를 내는 고통 속에서도 그 권력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권력이 무섭고 그 권력이 내려놓기 힘든 것이면 김정일이가 그때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을 때 나는 더 이상 이 나라를 통치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능력을 사십시오. 이렇게 선포를 했다면,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면 그렇게 많은 아사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일은 그 짓을 하지 않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95년도 9월달에 김정일이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공화국에서 총소리를 낼 때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 국가에서 있을 만한 일입니까? 총소리를 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동마다 한 20명씩 총살하라고 공식적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제가 해산시에 살았는데 23만 명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12명이 총살당했어요.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총살이라 그냥 아무나 그래도 총살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의학대학 학생이 기숙사에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보통 치료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총살당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숙사에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동네 그 두부 만드는 집에 가서 두부 30머를 훔쳐다 먹은 겁니다. 그 이후로 총살을 당한 겁니다. 총살 당해야 될 이유입니까? 우리나라의 법원에 가게 되면 이거는 정말 생계형 너무나도 불쌍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죄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총살을 내렸습니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그
어린 그때 10몇 살짜리 아이인데 그 아이가 너무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것도 하면 안 되긴 안 되죠. 이 전선줄을 잘라서, 전선줄이 뭡니까? 구리죠, 구리. 구리를 잘라서 중국에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들켜서 총살당했습니다. 1kg. 구리 1kg. 그렇게 전국적으로 총성이 울리게 한 게 김정일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독재자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어느 더불어민주당의 어느 국회의원, 어느 자의 정치인이 독재자라고 욕을 합니까? 심지어 말이 통하는 그 지적인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난 다른 걸 모르겠고 김정일이가 그 당시에 북한 사람들 빨리 굶어 죽는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내려왔으면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고르바초프가 자기 권력을 내려놓고 이 개혁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난 존경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그 권력을 탱크로 밀 수도 있었지만 그 시위대를 지나가지 않고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거를 나는 그 존경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 자리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승만 존경한다는 말을 하려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1904년 그 한성 감옥에 갇혀 계실 때 쓰신 독립정신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독립정신이 나중에 보니까 대한민국을 세울 때 정말 기초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독립정신을 읽으면서 피가 거꾸로 치솟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독립정신을 읽어보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성 감옥에 계시던 그 조선조의 시대상황과 북한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조선조에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 일제가 침략해가지고 일제 식민지를 엄청 지탄을 하죠. 그러면 해방됐을 때 그 북한은 조선조를 답습을 했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국가로 변신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승만 얘기만 하면 부부다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비겁한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주장하지를 못하고 자기들의 선동에 밀려가지고 비실비실 밀려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뿌리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큰 안보 파괴는 대한민국이 뿌리가 없는 나라로 전락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기가 강해서 그 나라가 강한 게 아닙니다. 자기 나라의 건국 정신을 똑똑히 깨닫고 그 건국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국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몇 년 전에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 탈북자들을 청년들을 좀 도와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도와주고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이상하게 자유라는 말을 하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기독교 정신이 자유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죄로부터 자유, 네? 인간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 안에서 자유, 이건 자유 아닙니까? 저는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 앞에 지나가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자유라는 말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논쟁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저희들을 도와주겠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승만 학당을 만들려였어요. 근데 이승만 학당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수락을 자처하는 이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막 입에 거품을 막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 이사회를 해서 이승만 학당이라는 이름을 짓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반대를 해가지고. 찬송을 안 해요. 한세번 회의를 해도 이게 결정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약간 꼼수를 써가지고 저도 약간 꼼수를 써가지고 만장일치를 통과를 시켜서 이승만 학당을 만들었는데 그 이승만 학당이 지금 많이 발전을 해서 이용은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이승만 학당 교장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탄핵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그 이승만 학당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 교육을 시작함으로써 그래도 많이 지금 그 졸업생들이 나오고 이제는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 존경한다 그러면 매맞을 정도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아직 너무 멀었습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국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존경한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뭡니까? 입만 열면 김대중 존경한다, 이 노무현 존경. 노무현 정신이 뭡니까? 자살하는 게 노무현 정신입니까? 뇌물 먹고 자살하는 게 노무현 정신입니까? 난 도대체 노무현 정신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 김대중 정신이 뭡니까? 북한의 김정일한테 돈 퍼다주는 게 김대중 정신입니다. 햇볕 정책? 망한 정책 아닙니까? 햇볕 정책 때문에 햇볕 정책으로부터 기한데 이 뭡니까? 유자이다 때문에 김정일이는 시간을 벌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3대 시술이 완성됐습니다. 비핵화?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이는 무슨 세계가 뭐라고 떠들지 말든지 상관없이 핵단추를 쥐고 앉아가지고 이번에는 핵을 복제화까지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담대한 계획이 아니라 담대한 구상이 아니라 별의별 거를 내세워도 김정은의 핵은 허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정은이가 있는 이 핵단추를 빼앗아내려면 김정은이를 죽여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핵은 김정은에게 있어서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김정은에게 이 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학습을 시킨 겁니다. 누가 학습을 시켰느냐? 국제사회와 미국과 대한민국이 학습시킨 겁니다. 그 핵 때문에 김정은이가 뻘값에 트럼프 대통령을 국제무대에 나가서 화려하게 만났고 그 핵 때문에 그 중국하고 관계도 찌그러져 있었는데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이 됐고 또 이 싱가포르니 하노이니 여기를 들락날락 거리면서 국제적인 인기를 끌어들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핵 때문에 북한에 돈이 들어가고 그 핵 때문에 북한에 쌀이 들어가고 그 핵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가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핵을 빼앗아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방법으로 협상과 이 대화의 방법으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제는 공공연하게 북한과 한편을 먹는 그런 정치인들이 수두룩하게 나와가지고 총리를 하지 않나, 집권당 대표가 되질 않나, 심지어 대통령도 보면 저 사람 간첩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치는 사라졌습니다. 이 법치라는 거는 가난한 사람을 구출할 때만 가서 적용하는 게 법치고, 우리 같은 보수 인사들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명예훼손으로 맨날 걸리죠. 네? 명예훼손으로 다스리는 게 법치입니다. 자기들은 아무런 말을 해도 법치가 적용됩니까? 그래서 국민의 정서가 뭡니까? 2022년 국민 정서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달라고 특수통 검사 윤석열 대통령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이상한 짓만 하고 있어요. 뭘 가서 잘못해가지고 말이죠. 네?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수사 아닙니까? 도둑놈 걸 잡는. 그 도둑을 안 잡아요, 지금. 못 잡는지 안 잡는지. 못 잡으면 그동안에 유능한 특수통 검사였다는 게 부풀려졌던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왜 못 잡습니까? 태양광 비리, 원전 비리, 얼마나 많은 비리들. 이 문재인 정권이 탈북자 2명, 어린 아이들, 우리 아이들하고 나이가 같아요. 우범선, 김현우, 이 두 청년, 21살, 23살. 그 아이들이 배 타고 탈북하러 왔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11월 2일날 잡아다가 11월 3일날 하루 이제 만나보고 11월 4일날 북송하기로 결정을 하고 5일날 통지문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돌려보내라는 말도 안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잔인하게 그 아이들을 포수줄을 묶어가지고 쫓아보냈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보냈는데 들통이 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말도 안 되는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김책에 알아보니까 김책에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16명을 한꺼번에 죽인 사건이 북한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국정원 직원들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국정원의 그 담당자는 양심선언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동안 검정원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배에 혈흔이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배에 혈흔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배에 혈흔이 있어가지고 그 살인된 증거였다. 또 두 번째, 그 혈흔을 지우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했다. 그랬는데 들어가 본 사람들이 페인트 칠한 게 없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요거보다 작은 배에서 16명을 죽일 때 처음으로 싼 한꺼번에 죽일 수 없는데 16명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린아이 2명에서 그건 누가 들어도 거짓말입니다. 누가 들어도 거짓말. 근데 왜 국민의힘당에서 이 파렴치한 범죄를 밝히지 못합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저 더불어민주당 정말 야만에 가지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그러니까 맞서서 왜 싸우지를 못합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 뽑을 때 왜 뽑습니까? 같이 싸우다가 뽑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이 생명과 재산을 지켜달라고 뽑는 거 아닙니까?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고 뽑는 건데 이 국힘당은 싸움을 안 해요. 안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질질질 밀려가지고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묻히게 됩니다. 지금 그동안 양보하고 비겁하게 물러서고 해왔던 결과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땅에 파묻다 못해 매장을 해버리고 능력을 하고 이런 결과가 처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승만 학당 만든다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됐냐? 왜 그렇게 돼요? 이승만 대통령은 훌륭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감리교 장로 아닙니까? 감리교 장로님인데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으로서 왜 그렇게 반대를 하십니까? 3.15 부정선거. 그래서 그분이 내가 그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면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존경해야 될 그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전 때문에 나의 신념을 팔아볼 수 없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지원 안 해주시면 지원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학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하기에 내가 이승만 학당을 그런 너무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 만들어낸 거를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저는 왜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존경하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한민국이 1940년 8월 15일에 해방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방된 이후에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초로 하는 이 정치 체제를 수립한 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수립한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알겠으면 이 나라가 뭐 되겠어요? 조선조 따라하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이랑 뭐가 달라요? 똑같죠. 북한은 공산주의를 택한 것도 있지만 공산주의에다가 왕조를 덧입혀가지고 조선조를 답습한 게 가장 큰 패착이라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자기가 이제 그 6.25 전쟁 때 6.25 전쟁을 발발시켜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조실록을 훔쳐가는 거라고 북한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홍명희 선생을 데려다가 이조실록을 번역하게 해가지고 조선조 500년이 어떻게 그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느냐 그거를 연구시킨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 뭐예요? 해방이 됐는데 조선조로 돌아가가지고 그 노예 국가가 다시 되려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꾸며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고 통일이라는 건 결국 뭐냐? 이승만이 세웠던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치 체제를 국가 제도를 북한 주민들에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밑 빠진 항아리 물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나쁜 정치 제도에다가 여기서 아무리 천문학적인 숫자에 돈을 갖다 바친다고 하는데 북한의 경제가 살아날 것 같습니까? 못 살아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세금을 빨아먹는 빨대가 되기 때문에 통일하면 안 되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이 된다고 한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는 없지만 먹여 살릴 수는 안 됩니다. 북한 주민들은 철저하게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북한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초로?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을 기초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승만 학당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승만의 독립정신의 탈북자들이 배워서 이 독립정신의 기초에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까지도 독립정신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복지에 눈이 보러가지고 이거 큰일이에요. 스스로 먹고 살아야지. 다 그냥 도와달라고 그러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난 놀면 좋지 않아요? 놀면 좋지 않아요? 글쎄 그 노동력이 다 상실이 돼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럼 저 공평한 사람들이 나눠 먹어야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득세하다 보니까 이제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정말 억지를 갔습니다. 우리 홍식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셨는데 거절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가게를 옮겼는데 사람을 또 뽑아야 되는데 사람을 못 뽑고 있어요. 일하게 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설거지 하는 사람도 300만 원 줘야 일을 시킬 수 있어요. 밥값을 그렇게 올려야 되는데 또 못 올리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할까? 몸으로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못 오는 거를 우리 아들한테 꼬셔가지고 오후에 공부하는데 내가 제발 좀 우리 가게 좀 가서 좀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를 좀 꼭지를 좀 온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안보에 대한 걱정은 이런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일할 사람이 없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진가요? 다 놀고 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와서 국민들을 선동합니다. 나쁜 말로 선동. 국가가 해체되고 국가가 망하는 길로 선동을 합니다.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객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도 지금 세상 정서를 따라가서 다른 말을 못하거나 안 하거나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우리의 지금 최대 위기는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독립정신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공국정신이 지금 완전히 매장당하고 국민 정서의 국민 정서, 국민의 민심이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건국하실 때 우리나라 국민의 78%가 사회주의를 주장했다면 사회주의를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78%의 민심을 거슬러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하셨습니다. 전 요즘에 중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4년 7월 말에 미국을 방문하신 미국 양원에 초청을 받아서 미국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연설하신 것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김일성을 언급조차도 안 하셨어요. 안 하시더라고요. 김일성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오직 크렘린과 중국 공산당을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국민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 니네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크렘린과 중국 공산당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앞으로 언젠가는 이 크렘린과 중국 공산당이 힘을 비축을 해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공격하셔야 돼요. 그래야 외교도 성공할 수 있고 다시 이 무너진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윤석열 대통령께 강력하게 제안해 주셔야 됩니다. 나오자마자 김대중을 존경한다고 이승만 노무현 정신을 노무현 대통령 존경한다고 그러면서 제주도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저는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존경한다고 그런다고 자기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까? 지지합니다. 그 지지율이 그때 뭐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확실하게 해결해 나갈 때 사람들이 존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배짱이 있어야 존경을 하는 거죠. 물에다 술탄데 술에다 묵탄데 해가지고 그게 국가기관이 바로 서겠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좋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부분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독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승만 학당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학당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정말 이승만 대통령은 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위대한 사상가고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와이에서 불쌍하게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쫓겨나가지고 불쌍하게 말하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분은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대통령으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옥 같은 인간이 뭐라고 합니까? 뭐 묘지를 파내겠다 뭐 이따 소리만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보수진영의 책임입니다. 보수진영이 자기들한테 만만하게 보이고 멍청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 자들이 아무 짓거리나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애국 세력들이 좀 더 분발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독립정신 이런 것들을 다시 소환해 봐야 된다. 그리고 통일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에 기초해서 통일을 바라봐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선물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열심히 일하도록 우리가 독려를 해서 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도 능력이 있어요. 아니 팔다리가 있는데 왜 얻어먹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요즘에 돈이 남아납니까? 내가 이렇게 금방 올 때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8,000불이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35,000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돈이 지금 남습니까? 요즘에는 뭐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이 난다고 지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도 먹을 사람이 힘들다고 애를 안 낳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 출산율이 지금 0.7 아니에요, 0.7. 그런데 무슨 수로 북한 주민들을 먹을 살리겠냐 말이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이고 망각이다, 망각.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 이 시장경제 체제, 그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보장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이거를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했는데 대한민국에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간첩보다 더 간첩 같은 사람이 국정원장을 하질 않나, 대통령이 되지를 않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찾아온 그 아이들을 다 강제로 북한에 올려보내고 북한에 있는 그 내부에 활동하던 우리 자유의 투사들을 다 싸버리다 사망되려 실족되려 이렇게 돼서 지금 북한의 자유화가 거리가 더 멀어진 겁니다. 길이 더 멀어진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도와 함께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원로 목사님들께서 그때까지도 수고하셨지만 좀 더 수고해야 된다는 말씀은 미안하지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과연 북한에 대한 요만큼의 애정이라는 남아있을까? 제가 이제 2012년에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때문에 18일간 단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엠이라는 그 제주 그룹이 있어요. 거기 리드 보컬이 목사님이세요. 리즈 미첼이라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때 이제 저희들의 그 활동을 지지해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기자회견을 그때 해주셨습니다.
공연 수익으로 나오는 1,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기증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참 감명 깊게 들은 얘기가, 흑인 노예가 해방된 것은,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 노예들이 싸워서 해방된 게 아니라 바깥에서 싸워 주었기 때문에 흑인 노예들을 해방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노예 상태이고, 북한 주민들은 감옥에, 북한이라는 거대 감옥에 갇혀있는 겁니다. 감옥 아닙니까? 그게?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지. 네? 또 나가면 끌어다가 다시 끌어다가 잡아 죽이지. 그게 감옥이지 뭐 다른 게 감옥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왜 못 싸웠느냐? 힘이 없습니다. 노예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가 먼저 획득한, 우리가 먼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먼저 향유한 이 자유를 북한 주민들에게 선물해 주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여기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정말 한국 민족이 너무 잔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에는 1,000만 이상 가족이라는 북한 출신의 신앙인들이 1,000만 명이 된다면서요. 1,000만 명이 나와서 싸웠으면 벌써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들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들의 무관심 때문에 북한의 전 노예재단은 지금 77년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준비를 하지 않는데 준비가 되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준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준비를 하지 않는데 준비가 되겠습니까? 저는 기독교인들한테서 가장 섭섭한 말이, 하나님이 해줄 거야. 기도만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기도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기도와 함께 행동을 해야 이루어지지. 그리고 앉아서 주시옵소서만 하면 되겠느냐. 저는 믿음이 강하지 못해서 그런지 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순교사님들, 앞으로 북한을 이승만이 세웠던 그런 자유대한민국으로 이렇게 편입시키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기도와 또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의원으로 만드셨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리의 무게를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새겨서 우리가 획득한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훼손당하지 않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확산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서 기도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